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참 길었던 장마의 끝이 보입니다. 길고 또 많은 상처를 남겼던 장마가 끝이 난다니 참 반가운데요.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례에서 교인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6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는 72명이 됐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이 대규모 집단 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휴와 휴가철을 맞아서 코로나 확산이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느슨해진 경각심의 끈을 다시 한번 팽팽하게 조여야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리아 퍼니처 페어 코펀.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수돗물 일부를 이맘때면서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안동시에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안동시 의회 김호석 의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역전에 지금 정치권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 33, 통합당 36, 그래서 한 3%포인트 정도 역전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이렇게 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는데 먼저 이 지지율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 통합당 쪽 분위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참 바람직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지지율도 엎치락 뒤치락해야 양당이 다 좀 더 긴장하고 좀 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정당이 너무 앞서가게 되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협력하고 양쪽의 날개가 있어야 사실은 잘 나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한쪽 얘기를 날개가 부러져 있으면 사실은 나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얘기를 참 듣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가운데서 이렇게 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지지율 역전의 원인이 뭘까? 계속해서 분석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꼽힌 게 역시 부동산 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부동산 7월 10일 날 710 대책을 내고 그리고 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저는 기본적으로 나쁜 정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임차인들이 집 걱정이 좀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2 해서 4년 동안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도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거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 전세를 하는 분들은 금액을 올려서 지금 전세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 상황이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실제 집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민주당은 통합당이 열심히 참여 안 했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 너무 독주한다. 이런 모습이 보여진 부분이 있어요. 입법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여당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국민들 볼 때는 좀 불안해 보일 수 있거든요.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정말.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들 입장에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이게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힘을 좀 이쪽이 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작용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입법 과정도 부동산 관련 입법 과정도 그렇고 원구성할 때도 그랬었죠. 그때도 조금 밀어붙이기.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 다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것도 그런 상황이죠. 국민들로서는 좀 견제 심리가 잘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왜 관료들이나 왜 청와대 참모들 있잖아요. 이쪽도 여권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한 30% 안팎 다주택 보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또 성추문,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안희정부터 시작해서 오거돈이 이어지는 여권의 성추문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며칠 전에 부산시 의회 의원도 민주당 의원도 또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일단은 제명을 시킨 그런 상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런 결과 지지율 역전이 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 정책이 늘 지지율이 높고 바르지 못한 정책은 지지율이 낮고 꼭 이런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개혁적으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들
집을 좀 더 내놓도록 좀 더 강화된 규제, 뭐 예를 뭐 종부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경우 지금도 상당히 강화돼 있긴 했습니다만 또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구석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 정도 좀 더 강하게, 아니면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2+2 계약인데 이걸 한 번 더 해서 2+2+2 정도 하고, 아니면 뭐 새로운 계약 같은 데도 5%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좀 더 임차인을 좀 보호하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이걸 좀 아쉽게 보는 그런 시각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뭐냐면 지지층, 지금 이 지지율 중에 지지층이 빠져나간 부분이 결국은 젊은 세대 30, 40대하고 호남 지역,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 기반의 지지가 빠졌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신 분들, 물론 모든 임대업자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임대업자들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통합당 지지층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지율은 그냥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지율이 빠지면서 통합당으로 간 게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 40대나 젊은 층, 그리고 여성, 그리고 호남 이쪽에 있는 지지층이 일정 부분 좀 다른 쪽으로 옮겼다고 하면 좀 더 개혁적인 방향, 그러니까 개혁이 하긴 했는데 중간에서 멈춰버리니까 확실한 지지층을 끌어모으는데 또 한계를 보였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어차피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그 소위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는 어렵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일단 통합당 쪽으로 된 거고, 나머지 부분 중에 중도층이나 아니면 아직 확실하게 어느 지지가 정확하지 않은 분들, 중도에 있는 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좀 더 개혁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았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갤럽 조사가 오늘 또 나온 게 그 차기 대권 주자 있잖아요. 여기 이걸 또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19, 이낙연 17, 여기도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좀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선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경기도는 한번 지금 만지작되고 있는 거고, 뭐 기본소득 얘기도 그렇고 좀 더 확실하게 개혁 노선을 선명하게 내 보이니까 이낙연 의원하고는 조금 더 차이점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가 이거 역전을 하네요. 야, 정말 참. 아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두 분의 격차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돼요. 절대. 이제 물론 이 대표 선거에서 이낙연 이제 의원이 대표가 되면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또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가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갤럽 조사 오늘 여기는 이제 리얼미터보다 항상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3, 통합당이 27 해서 그런데 상당히 많이 좁혀진 겁니다. 항상 많이 날 때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6% 포인트 정도밖에 갤럽 조사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제 역전이 됐다는 거고. 간단히만 그 민주당 쪽 분위기하고 통합당 쪽 분위기 간단히 한 말씀만 좀 해주시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는 방향 맞다는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나온 것은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몇 퍼센트 차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통합당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등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게 국민들의 물론 일부에서는 현명한 판단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저는 이것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너무 이렇게 흥분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분위기로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지금의 이 지지율의 차이가 본인들이 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실패한 부분, 또 실책한 부분, 이 부분이 작용했다는 것도 좀 기억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통합당의 이제 지지율 역전이 언더독 작전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언더독 작전이란 게 뒤에서 좀 조용히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작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혹시 이게 정치 용어 밴드웨건 효과 이거랑 좀 반대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 같은 경우는 막 앞서 시끌벅적하게 앞서 나가는 쪽으로 이제 지지율이 이제 몰려가는 그렇죠. 거고. 네, 맞습니다. 언더독적이 그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통합당이 그동안에 뭐 막말 논란, 뭐 장외 투자 이런 걸 이제 일체하지 않으면서 혹시 좀 약자 코스프레하는 이것이 좀 먹히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좀 못해서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거. 앞으로 더 잘해야겠습니다. 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선 계속 엎치락 뒤치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제 이제 미래통합당이 10대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강정책 개정특위라고 해서 이제 김병민 위원장, 뭐 방송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얼굴도 많이 알려진 이분이 이제 위원장 맡아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던데, 이게 저는 정강정책을 보고 이건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발표했어도 이거 너무 급진적, 너무 나아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하물며 통합당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한 민주당과 정의당 그 정도 사이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인데 지금 딱 기억나는 게 10대 정강정책 중에서 일단 기본소득을 1호로 내세웠고 기본소득이 있고 또 뭐 만 18세 피선거권 지금 뭐 25세입니다만 이걸 또 낮추자는 거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뭐 이 정도 눈에 띄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상당히 개혁적이에요. 저는 그 정책 자체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책이 이제 실제 그 통합당의 정책이 되려면 두 가지 관문을 더 거쳐야 되거든요. 두 가지 관문. 일단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의원총회 끝나고 나면 중앙 대의원들 대의원 모임에서 이게 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당 대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이니까 두 가지 단계가 일단 남아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안이니까 그 안 자체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안이 실행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저는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 동의한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통합당이 더 움츠갈 수 있거든요. 비판할 필요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번에 나온 정강정책들을 보면 기존의 통합당이나 지금 현재 통합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상반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컨대.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도 그렇게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입법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너무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실행 가능성은 사실 좀 낮아요. 이게 왜냐면 입법을 하려면 민주당이 동의 없이는 입법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정강정책에 들어있는 내용들 보면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도리어 더 세게 나가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합당의 주장, 지금 정강정책을 발표한 그 내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그게 반드시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당내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내 반대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해보면 예측해보면 그게 다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당내 어떤 반대가 그럼요.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정강정책 어제 보고요. 혹시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저 교수님 김병민 위원장 좀 잘 아세요? 잘 알죠. 방송을 여러 번 같이 했으니까 김병민 위원장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항상 이 방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여기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교수님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건 아닌데. 통합당 그 정당 소속 아니세요 혹시? 저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 저는 정당 가입을 안 했고요. 김병민 위원장이죠. 지금 현재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은 아주 이제 저보다 나이가 이제 많이 어린데 그래도 같이 방송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포함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얘기하는 막말하거나 아니면 너무 막 극우로 가는 그런 성향은 전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뭐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은 뭐 경제민주화를 포함해서 상당히 개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온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아마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표는 위원회에서 했지만 이게 과연 이제 당내 의원들이 이걸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받아들여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 뭐 사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 사연임 금지, 경제 민주화, 뭐 정치개혁, 사법개혁, 남녀평등 이런 거 하여간 좋은 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라서 정말 이 김종인 위원장의 평소에 그 의중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저도 참 보면서 오랜만에 그동안에 우리가 통합당을 좀 비판하는 게 뭐였냐면 너무 발목 잡기 반대만 해온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아니 대안을 좀 내놓고 좋은 정책들 좀 내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반대하면 국민들이 많이 동의를 할 텐데 반대만 해왔다. 근데 이 정강 정책을 보니까 이제 나올 게 나왔구나. 민주당이 정말 긴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다는 안 되더라도요. 한 7, 80% 정도는 좀 반영이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입법화가 딱 돼서. 그럼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맞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국민들이 박수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통합당이나 민주당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통하는 부분은 함께 힘을 합쳐서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뭐 기본소득, 경제민주화 이런 건 뭐 민주당에서 늘상 주장해왔던 거고 사연임 금지 같은 경우도 윤건영 의원 있잖아요. 이번에 초선된 청와대에 있었던. 이분이 또 입법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러다 우리 정치가요. 세계 또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우리 방역 세계 1등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요 며칠 사이 좀 밝은 미래를 좀 느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청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수돗물 일부를 이마댐에서 취수한다는 이 취수원 다변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동시에서는 반대 여론이 뜨겁습니다. 안동시 의회 김호석 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김호석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석입니다. 예, 얼마 전에 취임 인터뷰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이마댐 취수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구미의 해평 취수장이나 아니면 안동 이마댐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환경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대구시에서도 취수원 다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자, 그러자 지금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 모두 이마댐 취수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취수원 다변화 추진은 안동 시민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계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도 하루 45만 톤의 물이 포항, 경산, 영천을 통해서 보내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 30만 톤이나 더 대구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제가 더 강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한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수원 보호구역 이 규제를 좀 풀려고 노력 중인데 네.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도 이마댐 물이 도수로를 통해서 영천댐으로 보내지고 있잖아요. 네, 상당수가. 그러니까 지금 40만 톤, 45만 톤 이 정도 보내지고 45만 있어서. 톤 정도. 45만 톤.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산, 경주, 영천, 포항 취수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네. 지금 현재 그 영천 20km 길이 도수로가 네. 이마댐에서 영천댐으로 놓아져 있어요. 예. 그래서 포항과 경주를 하루 14만 8천 톤, 금호강으로 25만 9천 톤, 총 40만 7천 톤의 물이 매일 보내주고 있고요. 예. 이번에 또 기란천에서 4만 300톤이 가고 있습니다. 합쳐서 현재 예. 44만 7천 300톤이나 물이 가고 있습니다. 45만 톤이네요. 그러니까 예. 이마댐에서 한 약 40만 톤 가고 있고 영천댐으로 또 기란천 물이 또 영천댐으로 한 4만여 ton이 또 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이마댐 물을 한 30만 톤 더 가져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인데 그 얼마 전에 그 환경부 연구 용역이 나왔는데 원래는 이란이 구미 해평 저수지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해평 취수장. 이란이 이제 해평 취수장에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난데없이 또 이안이 나와서 이마댐 물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 추가로 또 30만 톤 물을 대구로 흘려 보내게 된다면 뭐 요즘처럼 물이 풍부할 때야 상관없겠지만 갈수기의 경우에 그럴 때 아주 큰 비상이 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소 무리가 없을 것 같아도 극심한 갈수기에 댐 저수율이 20% 떨어져 발전이 중단되거나 강물이 마를 지경까지 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질 환경 악화 등 안동의 물만 빼앗기고 그 피해는 모두 안동 시민이 보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이마댐 물을 만약에 대구로 보내게 된다면 지금 뭐 안동시에서 추진 중인 안동댐 주변의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하려는 그 노력 여기에도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합니다.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과도한 기조로 보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구지방 환경청과 협의와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안동댐은 하루 지역 수질 악화 영향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의 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신청도 했습니다. 이 환경청은 이것도 하루 지역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말로 법적 근거도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수질 영향이 있다, 뭐 등등, 뭐 하류적 이해관계자와 뭐 얘기 나눠보라 등등 이런 규제가 많은데 여기다가 또 이마댐을 30만 톤을 또 가져간다면 이건 뭐 불보듯이 뻔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고. 지금 대구에서는 문산의 매곡 취수장인가요? 여기서 지금 물을 공급받고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걸로는 좀 부족한가 보네요. 그래서 뭐 안동 이마댐 물까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대구시의 그 상수 문제는
뭐 하루 이틀 전에 된 것이 아니고 예. 91년도 그 낙동강 패널 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예. 그 이후에 2006년부터 본계가 되었습니다. 아하. 예, 대구시 총 생활 용수가 82만 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58만 8천 톤에 대해서 이번 통합 물관리 계획을 통해서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아, 예. 예, 그 중에 28만 8천 톤은 대구, 매구, 문산청 유산에 공급하고 예. 나머지 30톤은 구미 해평취수원이나 안동 이마댐에서 취수하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구미 해평 취수원이냐 안동 이마댐이냐 지금 이걸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30만 네, 톤에 맞습니다. 대해서 예. 지금 혹시 그 구미 쪽 반응도 알아보셨나요? 여기서도 아무래도 반대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예, 구미 쪽도 이제 반대를 하니까 예. 이것을 옮겨서 안동 이마댐으로 취수하려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 상태고. 예. 자, 여기 대구시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취수원 완전 이전이 아니다. 이건 그냥 다변화하고 여유분의 물을 좀 대구에 배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상수원 지역에 묶여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뭐 합당한 보상을 위해서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구시와 어떻게 좀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지역 상생 기금 그걸 논의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요, 76년도 안동댐 준공 이후에 50년간 주민들이 느껴온 상대적 파탈감과 재산상의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한 자체가 맞지 않고요. 예. 향후 안동의 100년 대계가 엉망이 될 우려가 너무 있어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합의 여지는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상생기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요. 그래도 그러니까 합의 여지는 없는 거고. 상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예, 지금까지 50년간 우리 상류 지역의 안동을 그냥 물만 가져가고 이제 그 안동에 대해서 배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동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이 된다면 안동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네, 그래요. 환경단체와 그 반발로 그저 무산됐던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중간 보고회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또 무산이 됐습니다. 예. 또 비공개 영상 회의를 한 결과 당초 2안에서 제4만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제 2안으로는 이제 안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4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핵심은 주민에 대한 동의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단지 기술성, 경제성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맘때 취소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도 안동시에 한 개 발표했고요. 예. 각종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구해 지속적으로 우리 취소 반대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16만 안동 시민의 뜻을 계속 무시하는 처사를 일관한다면 우리 안동시와 의회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합니다. 예. 네. 지금 김호석 의장님께서 이제 의장님 말고도 18분의 동료 의원님들 다 지금 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안동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데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안동시 의회 거기 청사 물이 샌다는 보도가 나가던데 지금 뭐 보수공사는 다 됐습니까? 네, 지금 일부는 보수공사 다 됐고 물을 한쪽으로 빠지고 이제 뭐 바닥에 물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완전 새 건물에 이거 세금도 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의회 김호석 의장이었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장마 전선은 내일 오후부터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폭염이 이제 더해지겠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안은 기온이 더 올라가니까 건강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폭염 경보 주의보 발효되겠는데요. 오늘 오후 12시 10분에 발표됐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10분 이후로 발효되겠고요. 폭염 경보는 의성 상주, 폭염 주의보는 영양 봉화, 문경, 영주, 안동, 예천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5도, 한낮에 31도 남아 있습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31도, 체감 온도는 32.6도, 습도는 67%입니다. 날씨였습니다.